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은 교과서 29쪽부터 31쪽까지의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두 시간으로 좀 나눠서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 그러니까 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9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연이와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만든 땅 모형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 땅 모형을 살펴볼까? 산지는 어느 쪽에 많이 있을까? 하천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평야는 어느 쪽에 많지?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지? 자,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산들은 어디에 더 많이 있을까? 산지의 분포를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하천,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과 그 하천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야는 또 어디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네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산지, 하천, 평야, 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교과서 30쪽에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을 표시한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빈칸들이 제법 있어요. 자, 사회과부도 56쪽을 펴보세요. 자, 같은 지도인데 조금 더 교과서께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사회과부도 56쪽을 살펴보면서 빈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채워보세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하고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인 마천령 산맥이 있고요. 이 마천령 산맥의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함경산맥, 함경산맥과 연결되는 낭림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천령, 함경, 낭림산맥에서 아래로 쭉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뼈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등뼈라고도 부르는 태백산맥이 있고요. 이 태백산맥에서 뻗어나가는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천령, 함경, 낭림, 태백, 소백산맥 5개의 산맥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산맥이다 해서 백두대간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니까 백두대간 하면 요 5개의 산맥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엔 주요 하천을 알아볼게요. 낭림산맥에서 흘러내려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대동강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젖줄, 서울의 젖줄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한 강이죠. 한강은 태백산맥에서 서해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충청도를 감싸 돌면서 서해와 남쪽으로 흐르는 금강이 있고요. 전라도에서 남서쪽 바다를 향해 흘러들어가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도를 감싸 안으면서 남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낙동강이 있죠. 이것 외에도 우리나라의 강이 굉장히 많으니까 교과서에서 표시되지 않은 중요 하천들, 큰 강들을 사회과부도 56쪽의 지형도를 보면서 다른 산맥들하고 같이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지형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산들이 봉우리가 연결이 되어 산맥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산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북쪽과 동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서 단면도를 살펴보니까 동쪽의 지대가 높고 서쪽의 지대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하여 동고서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하천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동고서저. 그리고 대부분의 산들이 북쪽과 동쪽에 몰려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부분 낮은 지대인 서쪽과 남쪽을 향해 흘러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없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부분의 많은 강들이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천이 흐르게 되면서 하천의 하류 지역에는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넓은 평야지대를 만들어서 농사에 유리하고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하는 평야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평야는 어디에 있겠어요? 주로 서쪽과 남쪽 지역에 분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마천령 산맥을 시작으로 함경, 낭림, 태백,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작은 산맥들이 또 가지처럼 많이 뻗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토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산지이고요.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으로는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이 있고요. 대부분의 하천이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면서 지대가 낮고 하천의 하류 지역인 서쪽과 남쪽에 평야지대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로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과 함께 이런 지형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해안선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